자, 들어갑니다. 그냥 틀린 것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계약 해제에서 1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여기까지만 했으면 최고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적법하게 뭐 했다고 했으니까 저래, 그러면 최고를 해야지. 틀렸고. 2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런 걸 정계행위라고 그랬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의사표시 없더라도 해제 효과. 틀렸죠. 어떤 해제든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 1번 2번 다 틀렸네요. 3번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됐으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겠지. 맞았고. 4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 불능이니까 매수인은 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대금 변제 제공하면서 해제해야 된다고. 틀렸죠. 4번 틀렸고. 자, 5번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은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5번 맞았고. 6번 당사자 쌍방이 여러 사람이래요.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해서 해더라도 효력이 있나요? 안 되죠. 전원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고. 자, 7, 8, 9, 10번은 이제 제3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죠. 쭉 읽다가 부동산이 보여야 되고 가압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제3자 해당 된다. 이 키워드를 빨리빨리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고. 8번도 쭉 읽다가 주택이 보이고 대항력이 보이니까 제3자 해당 된다. 들어가셔야지. 다 써주니까 답이 다 보인다니까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잘 찾아내시면 돼. 그럼 9번은 뭐를 지금 압류했어요? 채권. 그럼 얘는 안 되지. 근데 해당한다 그러니까 9번 틀렸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건물 매수한 자가 제3자에 해당되면 건물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얘가 제3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뭘 해제했다고 그랬어요? 토지 매매 계약 해제예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얘는 아니구나. 이런데 답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는 거야. 제 눈엔 다 보이는데. 연습 자꾸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민법 75점 맞아요. 다 맞아. 실수하다가 보면 이제 80점도 맞아요. 실수해서. 이제 계약금 얘기 들어가 봅시다. 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소멸하지 않는데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고 배우셨잖아. 그럼 이거 틀렸지. 또 2번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데 요물 계약으로 배우셨잖아. 그럼 맞았지 이것은.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폐지할 수 있지. 즉 해약금이라는 얘기인데 해약금은 계약금이 항상 해약금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특약으로 해약금이 아닌 걸로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약법 문제 중에서 당사자 합의, 당사자 약정,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다 들어가시라고. 임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자,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4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자, 키워드가 여기죠. 뭘 제기했어요? 자, 이행 착수해야 아니에요? 아니니까 해제할 수 있다. 맞았겠지. 자,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그 100 이행 제공해야 되지만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까지 해야 돼요? 아니죠. 5번 틀렸겠죠. 자, 6번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는 실제 받은 일부 금액 100을 상환하고 해제합니까? 약정 계약금을 100 상환해야 됩니까? 약정 틀렸고. 자, 7번은 계약금 포기에 의해서 계약 해제했대요. 해약금에서 해제한 거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렇게 살짝 약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긴 맞단 말이에요. 맞으니까 따라가시면 안 돼. 자,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부담할 이유가 없지. 받은 게 있어야 돌려주지. 야, 계약금 받았잖아. 그래, 그거 가지고 좀 해제한다니까. 8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옳은 얘기가 되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이거는 지문 읽으면서 경우를 잡아넣어야 돼. 경우.
전부 타인 권리냐, 일부 타인 권리냐, 수량 부족이냐, 일부 멸실이냐, 아니면 용의권, 지상권, 전세권으로 제한되느냐, 저당권 실행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읽으면서 우리는 그거 다 써주니까 권리, 전부, 타인 했으니까 아 권리 전부구나. 그러면 뒤에 선이냐 악이냐 따지면 무슨 매수인?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어요? 해제. 그럼 손해배상 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았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2번은 권리, 일부, 타인 그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겠죠. 자, 지금 악의 매수인 얘기하고 있죠. 자, 이때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해요? 대감만 하죠.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해제권 틀렸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악인데 안 날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네. 응? 제발 좀 맞추라고. 그냥 곳곳마다 틀린 것을 다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틀리고 나오다가 정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문제를 내나 할 정도로 정말 다 보이게끔 내는 경우가 많다니까. 사시 문제에서 선호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작년 문제 같은 경우도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청권은 토지, 건물, 임차인 다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부속물 매수청권은 뭐만? 건물만 행사하는 거지. 부속물, 지상물은 토지, 지가 토지 아니야 지금. 낱말에서 다 나온다니까 이게. 자, 3번은 권리, 일부, 타인에서 선의 매수인 그랬어요. 선의 매수는 다 하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근데 계약한 날부터 그러니까 이건 틀렸겠지. 자, 4번은 수량 부족이라고 나오네. 아, 수량 부족 그랬어. 그럼 수량 부족은 안 사람, 악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안 매수인이 대금강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겠죠. 5번은 일부 멸시됐다는 얘기 나오고, 역시 이것도 악의 매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선의 매수인 대금강 청구 그래요, 있어. 선의 매수인. 선의 매수인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6번은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용의권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악의 역시 할 수 없죠. 선의 매수만 할 수 있죠. 그럼 선의 매수인이 해제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행사는 아닌가? 목적 달성 할 수 없을 때만. 근데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7번은 저당권 행사가 나오죠. 그럼 다섯 번째 얘기겠죠. 일단 여기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럼 악의 매수인이라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니까 7번 맞았죠. 그렇게 연습 자꾸 하시면 돼요. 별스러운 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임차인 권리 3개. 자, 비용상환 청구. 필요비가 보이는데 현존이 보이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필요비를 유입비로 고쳐야 되겠죠. 2번도 필요비 유입비 다 해놓고 즉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필요비만 즉시고 유입비는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종료시. 그럼 비용은 맨 필요비 유입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장난치는 부분이에요. 그럼 둘 다 틀렸겠죠? 네. 3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 받은 날부터 1년 행사해야 돼요? 6개월 행사해야 돼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담보 책임은 1년. 4번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의무 대신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했죠.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무효는 아니지. 금방 또 보세요. 아까 다 정리할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죠.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면 유효라고 해야지. 무효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 옳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시라니까. 정리. 뭐가 강행 규정이라고요? 매수 청구권. 이거 다 정말 외울 것도 아닌 거야. 어? 왜 외울 게 아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 물건 사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없다고 그래? 왜 나를 무시해? 아, 제 물건 제가 여러분한테 사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 안 사 할 수도 있고 알았어 내가 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임차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사세요 청구할 수 있어야지. 근데 왜 굳이 임차인에게는 이런 권리를 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런 권리를 안 줘도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내 물건 사세요.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임대인이 나 안 사 그러면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알았어 살게 그러면 매매계약 성립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매수 청권이라면 이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누구든 매수 사세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임차인에게 매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 바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수 청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바로 약자인 누굴 보호해주자? 임차인. 그럼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빠져나가야지. 임의 규정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도록 만들어 놔야 임차인이 그 권리 행사하면은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가지고 나가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거 당연한 얘기라니까, 그게.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해? 아까도 그런 얘기 했구만. 그래서 강행규정은 매수 청권이 나온 것이 강행규정으로 요거 위반한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비용은 반대로 들어가시라고 그랬잖아. 비용인데 무효 그러시면 안 되지. 살짝 무자가 들려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효만 했으면 됐을 텐데. 자, 매수 청권 들어가서 이제. 자, 부속물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매수 대상이 되는 거죠. 맞았고. 6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대요. 이건 부속물이 아니지. 매수 대상이 아닌데 된다 그러니까 틀렸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 안 돼. 된다 그러니까 틀렸고. 임차인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됐대요. 할 짓 했어야지. 인정되질 않지. 하지만 이게 비용 상한 청권이라면 인정됐어. 있어요. 비용은 아무 관계 없으니까. 9번, 부속물 매초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이게 무효죠. 그래. 7번 틀렸고.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초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맞았지. 11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어요. 그럼 그 지상물은 임차인 소유다 아니다? 아니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임차 지상의 누구 소유? 임차인 소유 건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12번,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매수 청구하지 못하나요? 아무 상관이 없지.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인가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지.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하나나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자,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또 약정을 했죠.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가 되지 이것은. 자, 되셨죠? 이런